최근 아주 대박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빠져 있는데요. 혹시 자녀 또는 손주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드라마 시청하시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배우 주지훈 주연의 중증외상센터인데요. 이 드라마에 심취한 해외 시청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닉네임 글로벌 드덕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로맨스나 코미디 장르를 주로 보는데 이번에 새롭게 빠져버린 장르가 바로 의료 드라마예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가 엄청 인기 많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한국 의료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 편만 맛보기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 화부터 몰입감이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응급환자가 실려오고 의료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는 그 긴박한 순간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들까지. 어느새 밤새워 정주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알아보니까 중증외상센터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9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차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의 응급의료 현실을 그린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의료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장르죠. 미국에서는 그레이 아나토미 ER, 시카고 매드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고 일본도 코드 블루처럼 자체적인 스타일의 의료 드라마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도 한국의 중증외상센터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중증외상센터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진짜 병원에 있는 듯한 현실감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도 이건 다큐멘터리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원작이 현직 의사인 이낙준 작가님의 웹소설이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중증외상센터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몰려오고 의료진이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몰입감 있게 표현되었어요. 단순히 의사들이 멋있게 수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점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드라마들은 대체로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한국 드라마는 인간적인 감정선을 깊이 있게 다루는 편이잖아요. 중증외상센터도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료진 개개인의 사연과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그리고 개인의 희생과 책임감 같은 요소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외국 팬들 반응을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냐, 이건 의료 드라마가 아니라 생존 드라마다 같은 댓글도 많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실감하게 됐잖아요. 중증외상센터가 다루는 내용이 단순한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응급의료 체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처럼 의료진 부족, 과중한 업무, 시스템적인 한계 같은 문제들도 존재해요. 그래서인지 중증외상센터를 보면서 자기 나라의 의료 현실과 비교하는 해외 시청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요즘은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한번 클릭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K- 콘텐츠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
중증 외상센터 같은 드라마도 자연스럽게 해외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의 몰입도 높은 연출, 배우들의 연기력, 감정선까지 모든 요소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글로벌 흥행으로 이어진 거죠. 저는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로맨스나 스릴러, 사극이 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의료 드라마 같은 현실적인 장르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앞으로도 한국 의료 드라마가 더 많이 제작되어서 세계적인 히트작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위 사연과 비슷하게 또 인기 있는 한국 컨텐츠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한국 드라마는 순식간에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 한 나라에서는 이 드라마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을 빠르게 접하고 심지어 치열한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의 각종 리뷰 사이트와 SNS에는 평점과 리뷰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은 드라마를 평가하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과 시청자 문화의 특수성,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넷플릭스 없는 환경에서 오징어 게임을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드라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공식 콘텐츠 유통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검열과 플랫폼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청자들은 VPN,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두반이라는 유명한 영화 및 드라마 리뷰 플랫폼이 있습니다. 두반은 중국 내에서 해외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적인 평점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을 당시 두반에서만 20만 개가 넘는 리뷰가 쏟아졌으며 평점은 10점 만점에 7.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넷플릭스를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평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전 효과입니다. 중국에서는 드라마, 영화 등 해외 콘텐츠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웨이보, 샤오홍슈, BILI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포일러, 리뷰, 요약 영상 등이 빠르게 공유되며 이를 통해 작품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게 됩니다. 또한 중국 내 일부 콘텐츠 리뷰어들은 직접적인 시청 없이도 평가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미디어의 리뷰를 참고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도 많은 리뷰가 작성되었고 시즌2 역시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에서의 평점이 단순히 드라마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종종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하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조기 평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평가된 오징어 게임의 초기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다음으로 더욱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례없는 인기를 끌면서 현지에서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넷플릭스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라마를 접하고 이를 자신들만의 문화와 스타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자체 제작 콘텐츠 현상입니다. 웨이보와 BILI 같은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직접 시청할 수 없는 네티즌들이 이를 패러디하거나 자체적으로 재현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광저우의 한 크리에이터는 중국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웹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드라마의 주요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적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컨대 한국 원작에서는 달고나 게임이 등장하지만 중국판에서는 전통적인 탕후루 쌓기 게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드라마의 내용을 각색한 팬픽션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소설 플랫폼 진작문학성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창작 소설이 수백 개나 등록되었습니다.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차용한 작품부터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낸 작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재해석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중국 팬들은 드라마의 주요 게임을 현실에서 체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광둥성과 상하이 일대에서는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비공식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집된 참가자들은 실제 드라마처럼 게임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형식을 따랐습니다. 물론 원작처럼 잔혹한 설정은 제외하고 단순한 탈락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지만 참가자들은 극도의 몰입감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과 체험 현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단순히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조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해외 드라마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하나의 밈이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오징어 게임을 접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은 중국 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중국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후 놀란 부분들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길거리 게임 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길거리 게임이 거의 사라진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놀이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남산, 한옥마을이나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딱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게임이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이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오징어 게임 촬영지 방문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주요 장면들이 촬영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어 했고, 이에 따라 한국 관광업계에서도 촬영지를 활용한 투어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경험한 후 중국 네티즌들은 더욱 활발한 리뷰와 SNS 활동을 펼쳤고, 이는 다시 중국 내에서 오징어 게임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시즌 1이 공개되었을 때 미국, 유럽,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가 등장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처럼 시즌2 역시 각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한국 콘텐츠의 진화로 평가하며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K-드라마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토리텔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예고편만으로도 미국과 영국의 유력 매체에서 앞다투어 기사를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 드라마와의 경쟁 심리가 작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질적인 면에서 오징어 게임이가 일본 드라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존 K- 콘텐츠의 인기와 맞물려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징어 게임이는 단순한 드라마 시리즈를 넘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작품이 시즌1의 성공을 이어가며 또다시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징어 게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콘텐츠가 퍼지고 자체적인 평가와 해석이 생성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시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소비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들은 더욱 넓은 시장을 고려하며 공식적인 스트리밍 경로가 제한된 지역에서도 어떻게 콘텐츠를 유통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강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작품들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은 시즌1의 성공을 뛰어넘어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